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파생 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열, 속성, 필드,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돼서 직접 새로운 그 사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는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나 어떤 수식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소스 코드는요,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v1, 2라는 변수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우리 달러 표시하고 변수명 적어주면 이 프레임에 새로운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df의 v1 변수와 df의 v2 변수 두 개를 어떻게 해서요? 더하기 해서 이거를 su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새로운 변수에다가 생성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새 스크립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열어서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df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을 건데 그 중에 v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1, 2, 3을 넣었어요. 자, 근데 v2에는 여기다가 10, 20, 30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했어요. 자, 그리고 df를 실행을 해봤더니 v1에 1, 2, 3, v2에 10, 20, 30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df다라고 하는 프레임에다가 달러 표시해서 여기다가 sum이다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요. 프레임명을 앞에 두고 달러 표시하고 내가 넣고 싶은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자, 그 변수는 기존에 지금 df 프레임에 v1 되어 있는 이 값하고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v2라는 친구하고를 합쳐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했더니 오케이 알았대요. 그러면 원래는 지금 df 했을 때 v1, v2라고 하는 변수가 두 개밖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df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v1, v2, sum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성된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v1, v2 기존에 있었던 변수 내용과 새롭게 우리가 sum 해가지고 계산값으로 생성된 새로운 파생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개만 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라이브러리 불러서 ggplot 그 패키지를 좀 로드를 할게요. 자, 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적어주냐면 일단 이거 잠깐 한번 보죠. 헤드로 mpg 데이터를 좀 잠깐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헤드로 봤더니 mpg 데이터가 일단 쭉 11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11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도심 연비고요. 여기가 고속도로 연비거든요. 근데 도심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를 더해서 여기 클래스 옆에 마지막에다가 평균 연비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탈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더해서 나누기 2한 평균값을 파생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건 거죠. 자, 파생 변수로 새롭게 만들 때는 그 변수가 소속이 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먼저 적고 달러 표시를 하고요. 거기에 토탈이다라고 하는 그냥 변수명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alt 마이너스를 해서 할당 연산자를 가지고 자 여기다가 도심 연비 더하기 고속도로 연비 더해서 나누기 2 할 거니까 괄호 열고 자 mpg의 어때요? city라고 하는 도심 연비하고 더하기 mpg 자 골뱅이 고속도로 연비 hwy라고 하는 고속도로 연비되어 있는 항목을 이 두 개의 변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생성이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헤드 mpg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쉼표 3 해주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위에서 3개만 이렇게 보여줘요. 자, 봤더니 제가 여기를 조금 더 늘려놓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어때요? 원래 클래스까지만 있었던 변수인데요. 여기 오른쪽 편에 토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값 계산했는 평균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2번 했냐면 위에 거는 이제 새로 생긴 이 변수가 밑으로 잘려서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창 크기 조절을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파생 변수예요. 자, 교환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방금처럼 데이터 프레임명 여기 달러 표시하고요. 새롭게 생성될 파생 변수명 그리고 할당 연산자를 써주고 수식이나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이죠. mpg 파일을 가지고 와서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 더해서 나누기 2한 평균을 토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생성을 시켜갖고 이제 이렇게 완료를 시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탐구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지플롯에서 우리가 아까 mpg 데이터만 가지고 했었는데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또 데이터가 있대요.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미국 인구 통계 조사를 해놨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는 소스 코드 알아요. 그죠? 그냥 이 데이터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서 불러오는 소스 코드를 알 거예요. 그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원래 POP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변수를 그냥 일반 토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래요.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놨죠. 원래 아마 POP 토탈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토탈이라는 걸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 POP 아시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POP 빼고 그냥 아시안이라고 수정을 하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고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변수 이름 바꾸는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힌트를 1번부터 힌트를 주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땡땡이를 2개를 써서 그죠? 어떤 파일에 어떤 변수로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를 적어주는 어떤 코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변수 이름 바꾸는 거는 무슨 함수요? rename이라는 함수를 썼었어요. 근데 이 rename이라는 함수를 쓰려고 하면 어떤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지 설치하고 로드해서 rename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 있죠. 여기 토탈 전체 하고 에시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변수명 이름 바꿨을 거거든요. 자,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의 백분율을 파생 변수로 만들고
일부만 출력해 보세요. 이랬어요. 자, 전체 중에서 어때요? 뭐만 아시아 인구 비율만 어, 얼마나 되는지 백분율로 계산을 해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여기에 지금 저는 만들어진 파일을 미리 여기다 찍어 이렇게 왔는데, 자,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의 백분율을 표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부분은 코드도 적어 주시고 이렇게 탐구 과제 그 답안 작성하는 파일에다가 코드 붙여넣기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탐구 과제 내드린 거는 앞쪽에 실습하면서 다 해봤었던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강의 노트도 올려드려서 PDF 파일을 펼쳐놓고 보고 하시던가,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해주시던가 해서 탐구 과제 총 5문항까지 답안 잘 작성하셔가지고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글쎄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학교를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목요일부터 대면 강의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또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 그리고 제가 자고 있는 시간과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이외에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대답해 줄 테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